자, 그래서 오늘은 생명을 좀 저 앞에서부터 하면서 저번 시간 했던 것 같이 이렇게 정리 좀 할게요. 그래서 54페이지부터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54페이지 폈어, 얘들아. 그래서 이제 54페이지 보시면 제목이 뭐냐면 생명 시스템이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배운 거냐면 중학교 2학년 때쯤에 배운 건데, 보통 시스템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야? 개잖아, 개. 그치? 시스템이라는 게 개이기 때문에 개라는 거의 의미는 어떤 모임을 뜻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 주변에 봤을 때 크게 보면 이런 애들 있단 말이야. 동물, 그 다음에 식물. 그리고 이런 거 말고 보통 우리가 동물, 식물은 공통적으로 뭐라고 불러? 이런 애들을? 동물, 식물. 그치, 생물이지. 다 생물인데, 이런 애들 보통 우리가 다세포 생물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세포 뭐 하는 거야? 세포 여러 개로 돼 있다 이런 거고, 그러면 다세포 생물 말고 또 뭐가 있는 거야? 단세포 생물 있지. 세균 같은. 그지? 이런 애는 이제 단세포 생물이 있죠. 그래서 이런 애들 전부 합쳐서 뭐라고 부르는 거야? 전부 합쳐서 이제 생명 시스템이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세포 생물하고 단세포 생물의 제일 큰 차이는 뭐냐면, 다세포 생물들은 구성하는 단계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구성하는 단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생명체의 기본 단위는 다 뭐기 때문에 세포예요, 세포. 그럼 단세포 생물도 말 그대로 뭐다? 세포죠. 근데 이제 동물이나 식물 같은 다세포 생물들은 세포가 모이면 뭐가 되냐면 얘네들은 조직이 돼요, 조직. 보통 조직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세포가 모여서 어떤 특정한 역할을 하도록 세포의 모양들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에서 생각을 해보면 혹시 얘들 신경세포라고 들어본 적 있지? 신경세포의 다른 이름이 뭐야? 신경세포의 다른 이름. 뉴런이잖아, 뉴런. 그러면 신경세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포하고는 다르게 막 뭐가 뻗어져 있어? 돌기들이 뻗어지면서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하도록 구조가 바뀐 거란 말이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조직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세포가 뭐 한 거야? 모여서 그 세포들이 어떤 역할을 하도록 모습이 뭐하면 바뀌면 그런 애들이 조직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다시 동물 같은 애들은 조직이 모여서 뭐가 되냐면 기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식물은 조직이 모이면 뭐가 돼? 조직계가 된단 말이야. 이게 다른 거지, 체계가. 그리고 다시 이제 기관이 모여서 뭐가 되냐면 기관계가 되고, 얘는 조직계가 모여서 기관이 되는 거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봤을 때 결국 하나의 뭐가 된다?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하나의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의 다 개체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세포들이 있을 때 그 세포들끼리 서로 뭐 하는 거야?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호작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 다 합쳐서 이제 생명 시스템이다. 그래서 모든 생명 시스템의 기본은 시작이 다 뭐야? 시작이 그냥 다 세포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뭐 이거는 물어볼 수도 있고 안 물어볼 수도 있는데, 요걸 기준했을 때 뭐는 꼭 물어봐야 되냐면 이제 세포는 꼭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세포의 구조와 기능,
이런 것들은 뭐 하냐면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 그 54페이지에 나와 있는 뭐 기억에 있는 생명 시스템이랑 니은에 있는 생명 시스템의 이제 구성 단계에서 거기 이제 빈칸이 이렇게 있는 게 보이잖아. 그래서 하나의 생물 개체는 다양한 세포가 모여서 서로 유기적으로 조직돼서 상호작용을 하는 생명 시스템이 될 때 첫 번째가 이제 뭐가 되고 첫 번째 빈칸이 세포. 어디 하는지 알겠어? 거기 빈칸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빈칸이 세포고 두 번째가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의 모임이니까 이게 뭐가 된다? 조직이고 그 다음에 여러 조직이 모여서 고유한 형태와 기능을 나타내는 이게 뭐가 된다? 이게 뭐가 돼? 이게 뭐야? 이게 기관을 뜻하는 거야, 기관. 그리고 여러 기관이 모여서 독립된 구조와 기능을 갖는 생명 활동하는 하나의 생명체라고 표현하면 이제 그게 개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어떤 구성 단계를 갖고 있었을 때 이런 애들은 다 기본이 뭐냐면 자, 세포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55페이지 가면 세포의 구조와 이제 기능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동물하고 뭐가 있었을 때 식물이 있었을 때 동물 세포랑 이제 식물 세포를 뭐 하는 거냐면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비교해야 될 대상이 뭐냐면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제 동물 세포나 식물 세포나 다 뭐가 있다? 핵이 있어요, 중심에. 그래서 책에 보시면 동물 세포하고 식물 세포의 핵에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뭐가 있다? DNA가 있어서 얘가 생명 활동을 조절한다. 그래서 핵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핵 속에는 유전 물질이 뭐가 있냐면 DNA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이제 배웠을 때 DNA는 유전 물질을 뭐 하고 있는 장소야? 유전 물질을 저장하고 있는 장소예요. 그렇지? 부모가 내 몸을 만드는 데 필요한 유전 물질을 저장하고 있는 장소가 DNA가 되고 그 DNA가 이제 어디에 들어가 있어서 핵 속에 들어가 있어서 이 세포 전체의 어떤 기능이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뭐야? 명령을 내려주는 거지. 근데 그 명령을 내릴 때 DNA를 통해서 직접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고 DNA를 뭘로 바꾸는 거야? 벌써 머리 날렸어? DNA를 이제 뭘로 바꿔준다? 전사시켜서 RNA로 바꾸고 그 RNA를 통해서 무엇을 만든다? RNA 정보를 읽어서 뭘 만드는 거야? 그렇지, 단백질을 만드는 거지. 그렇지? RNA 정보에 의해서 단백질을 만들면 이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어떤 뭘 하는 거야? 어떤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단백질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생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중심에 있는 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리보솜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리보솜. 그러니까 동물 세포도 리보솜이 있고, 자, 식물 세포도 리보솜이 있어. 근데 원래 과학책은 풀 칼라가 맞거든? 근데 어쨌든 이걸 다 복사했기 때문에 다 뭘로 나와? 다 흑백으로 나와서 얘는 솔직히 리보솜이 어디 있는지 뭐야? 이게 찾을 수는 없어요. 그림을 봤을 때. 그지? 그래서 저번 시간에 잠깐 그려줬는데 일단은 이렇게 뭐가 있다고 쳤을 때 이게 핵이 있었다고 쳐봐. 알았지? 그럼 핵이 있으면 핵에 요렇게 붙어있는 애들이 있어요. 요렇게 붙어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요렇게 붙어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정밀하게 비교한 학교가 보통 시험 문제 낼 수 있는데 이 두 개 핵에 붙어있는 약간 모양은 뭐처럼 생겼어? 약간 발가락 같은 느낌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 발가락 같은 모양으로 생긴 요 놈이 뭐가 되냐면 요 놈을 보통 우리가 소포체라고 부르는데 이 소포체 표면에 뭔가 이렇게 진짜 발가락처럼 이렇게 뭐야? 이렇게 뭐야? 이렇게 붙어 있고 뭐 일부는 여기에도 이렇게 있을 수 있어.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소포체 표면에 붙어 있는 요 놈들 있잖아. 요런 애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애들 리보솜이다 이렇게 불러. 그래서 지금 소포체가 몇 종류 있으니까 두 종류 있으니까 발가락 같은 동글동글한 게 붙어 있는 게 거친 면 소포체예요. 정확하게 치면. 그렇지? 이게 거칠거칠하게 표면에 이게 달라붙어 있다 해서 거친 면 소포체라고 부르고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게 거친 거의 반대니까 뭐야? 더러운 거라고? 부드러운 거. 그래서 아무것도 안 붙어 있는 게 매끈면 소포체예요. 그래서 이쪽 요 거친 면 소포체에 리보솜이 붙어 있어서 요 리보솜이 뭐 하는 장소냐면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가 돼요. 그리고 이제 표면에 아무것도 뭐야?
아무것도 없는 매끈면 소포체라는 부분인데 매끈면 소포체에서 보통 뭘 만드냐면 이 지질을 합성해요. 지질. 그러니까 기름 성분을 합성하는 장소가 매끈면 소포체야. 근데 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저번 시간에 배운 걸 다시 해볼게. 그럼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을 때 DNA를 RNA로 바꾸는 과정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불렀어? 전사야, 전사. 그치? 복사해서 뭐 한다? 복사해서 전달하는 거야. 그러니까 DNA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를 뭐 하는 거야? RNA가 베끼는 거죠. 자, 다시 한 번만 해볼게. DNA는 몇 가닥? DNA는 몇 가닥? 두 가닥이지, 이렇게. 그죠? 그럼 DNA가 두 가닥이기 때문에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을 뭐 하는 거야? 베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DNA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을 베끼니까 둘 중에 어떤 걸 베낄지는 모르는 거지. 그래서 한 가닥을 베끼는 걸 뭐라고 부르고? 전사다 이렇게 불렀고, 그럼 복사해서 전달하는데 그럼 그 RNA가 DNA가 갖고 있는 정보를 어디다 전달해 주냐면 여기다 전달해. 리보솜에. 맞지? 그럼 리보솜에서는 그 정보를 뭐해서 그 정보를 읽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뭐다? 번역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지. 알겠죠? 되겠어. 그래서 이제 요 정보를 읽어서 어떤 아미노산들을 뭐 하는 거야? 붙이는 거죠. 됐죠? 그래서 뭘 만드는 거야? 단백질을 만드는 거지. 그죠? 이게 다 붙어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핵 속에서 전사를 하고 그 전사한 RNA가 어디로 가서 리보솜으로 가면 거기서 리보솜에서 아미노산들을 결합시켜서 단백질을 뭐 한다? 단백질 합성한다. 그래서 이제 거기 쓰여 있는 것처럼 리보솜은 DNA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이 뭐 하는 장소냐면 합성하는 장소다. 근데 선생님 지금 이게 이렇게 다 쓰고 있잖아. 그럼 이거 무슨 뜻이야? 동식물에 다 존재한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세 번째는 지금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뭐가 있다? 자, 소포체가 있어요. 소포체. 그래서 원래 그냥 얘들아 그냥 봤을 때 소포가 무슨 뜻이야? 소포. 작은 기포. 알았지? 그래서 작은 기포여서 이 리보솜에서 무엇을 만든다 했어? 단백질을 만들잖아. 그럼 그 만들어진 단백질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 안으로 들어가요. 어디 안으로? 소포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주는 거야. 알았죠? 그럼 소포체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 써 있는 것처럼 세포 내에 뭐 하는 통로냐면 물질이 이동하는 통로거든. 그래서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골지체나 세포의 다른 부분으로 운반하는데 운반하기 전에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면 운반하기 전에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하면 그 단백질을 작은 어디에? 작은 주머니 안에 그 단백질을 뭐 하는 거야? 그 단백질 이렇게 넣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택배를 생각했을 때 알았지? 택배를 생각했을 때 택배 뭐 하는 장소야? 택배 포장하는 장소야. 알았지? 그러니까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하면 그 단백질 합성한 거를 소포체에서 뭐 한다? 소포체에서 이제 포장을 해주는 거죠. 포장. 됐죠? 그래서 이제 포장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보내냐면 이 포장된 얘를 얘 옆에 조그맣게 생긴 발가락이 있거든. 이렇게. 그죠? 조그맣게 생긴 발가락이 있는데 그 조그맣게 생긴 발가락이 있는 부분으로 요거를 작은 주머니에 싸서 얘한테 요렇게 요렇게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 골지체를 보면 골지체에는 소포체에서 전달된 단백질이나 지질 등을 뭐 한다? 막으로 다시 싸서 세포 바깥으로 뭐 하냐면 세포 바깥으로 요렇게 분비해줘요. 근데 이제 이 분비한다는 거의 의미를 좀 이해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중학교 과정하고 연관이 져서 생각해 봤을 때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인슐린이라고 하는 뭐가 있어? 호르몬이 있어요. 호르몬. 혹시 인슐린 호르몬이 어떤 데서 만들어진지 기억나? 그냥 물어보는 거야. 어디서 만들어져? 콩팥? 그럼 사람이 아닌데? 인슐린이라는 건 여기서 만들어져, 이렇게. 이자. 그러니까 이자를 구성하는 뭐에서? 세포에서 무엇을 만들어? 인슐린을 만들 거 아니야. 그럼 이자를 구성하는 세포의 어디에서? 리보솜에서 인슐린이라는 단백질을 합성한단 말이야. 그럼 그걸 어디서 포장한 다음에? 소포체에서 포장한 다음에 그걸 어디로 보내? 골지체로 보내거든?
근데 이자에서 인슐린을 만들면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어디로 가야 돼? 아, 좀 상식을 갖자, 얘들아. 어디로 가냐면 이게 간으로 가야 돼. 그러면 이자에서 만드는 인슐린이 반드시 간으로 가도록 뭘 해줘야 돼? 주소를 표시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택을 붙여줘야 돼. 택. 알았지? 택. 그래서 그 택을 붙여주는 장소가 뭐다? 골지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여기서 포장을 해서 여기로 갔잖아. 그럼 포장된 걸 얘가 한 번 더 패킹을 해서 거기다 뭘 붙여주는 거야? 주소를 붙여줘야지만 얘가 바깥으로 분비가 되면 그 표시가 있기 때문에 아, 인슐린이라는 거 어디까지 간다? 간까지 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름이 골지체라고 부르는 이유는 골지란 사람이 발견해서 그래.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그래서 동물세포나 식물세포나 다 뭐가 있냐면 골지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에는 우리가 세포 소기관으로 놓고 봤을 때 일단 핵도 관여하고 그 다음에 뭐다? 리보솜도 관여하고 그 다음에 소포체도 관여하고 뭐야? 골지체도 다 관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걔네들이 종합적으로 관여를 해야지만 만들어지는 게 분비가 돼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거기 써 있는 것처럼 소포체에서 전달된 단백질이나 지질 등을 막으로 싸서 세포 바깥으로 분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가 되냐면 이제 골지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동물세포나 식물세포나 다 뭐가 있냐면 소포체랑 골지체가 다 존재한다. 이렇게. 친구가 이렇게 뭐 우울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해야 될 게 이제 뭐냐면 자, 이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에 있는 중요한 기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런 애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라는 애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생김새는 책에 있는 거 잘 보시면 대충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핫도그에 뭐 발라놓은 느낌이야. 핫도그에 케찹 발라놓은 것 같은 이제 세포 소기관. 그래서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하는 역할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세포 호흡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이제 세포 호흡을 한다는 건 뭐냐면 얘한테 포도당을 넣어줘. 이렇게. 그리고 얘한테 산소를 넣어줘.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포도당을 산소를 이용해서 분해하면서 그때 뭐가 나오냐면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해줘요. 그래서 어렸을 때 예를 들면 Y 같은 책을 읽어봤잖아. 그러면 보통 이제 이 미토콘드리아를 이렇게 배워요, 애들이. 세포 내에 존재하는 뭐 같은 느낌이다? 발전소 같은 느낌이에요, 발전. 그러니까 발전소가 작동하려면 뭐가 필요해? 연료가 있어야 돼, 연료. 그지? 그럼 그 연료로 뭘 쓰는 거야? 포도당을 쓰는 거고. 그럼 이 연료를 산소를 이용해서 뭐 해야 돼? 분해하면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뭐 한다? 에너지가 나오는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하는 역할이 어떤 물질을 뭐 하는 장소야? 어떤 물질을 분해하는 장소야. 분해. 그래서 그 분해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에너지가 나오면 이 에너지를 어디다 쓸까? 이 에너지를 여기 보면 예를 들면 이 아미노산과 이 아미노산과 이 아미노산과 이 아미노산과 이 아미노산과 이 아미노산을 결합시키니까 이건 단백질 뭐 하는 과정이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잖아, 합성. 그죠? 그럼 단백질 합성하면 얘네들을 막 갖다 붙여야 되거든? 그때 뭐가 필요한 거야? 그때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어디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기가 생성된 요 에너지를 뭐 하는 데 쓰일 수 있다? 단백질 같은 거, 어떤 물질을 합성하는데 뭐 하는 거야? 합성하는데 이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반드시 뭐가 꼭 있어야 돼?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야 돼.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는 그림을 잘 보시면 미토콘드리아가 세포에 몇 개 있어? 하나 있잖아. 근데 실제로 이거는 신체에 존재하는 세포마다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근육 같은 데는 미토콘드리아가 뭐야? 엄청 많단 말이야.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중3 때 배웠을 때 중3 때 이런 거 배운 적 있거든. 기억을 잘 더듬어 보세요.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정자잖아. 그잖아. 정자 이렇게 생겼잖아. 이게 정자. 그럼 정자는 요 꼬리가 뭐 해야 돼? 꼬리가
이렇게 올챙이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거든? 이렇게 돌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야. 이렇게 추진력을 이용해서. 그럼 얘가 계속 이렇게 회전하면서 운동을 해야 되거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다? 여기에 미토콘드리아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뭐야? 에너지 생성하면서 꼬리를 뭐야? 꼬리를 돌려서 추진력이 생겨서 앞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래서 모든 기본적인 생명체들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다 어디서 얻어야 돼? 우선 얘가 갖고 있어. 그래서 신체 부분을 봤을 때 미토콘드리아가 많은 데도 있고 뭐한 데도 있냐면 적은 데도 있어. 그럼 이것도 역시 상식인데 미토콘드리아 누가 줘? 엄마가 줘? 아빠가 줘? 누가 줄 거 아니야? 엄마가 줘? 아빠가 줘? 엄마가 줘. 왜냐면 아빠는 여기에는 요 유전 물질만 주는 거야. 근데 보통 우리가 수정이 되면 난자에 뭐야? 정자에 핵만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 몸에 존재하는 세포의 시작인 수정란을 배운 적 있잖아. 그 수정란은 다 누구 거야? 전체는? 다 엄마 거야.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다 누가 주는 거야? 엄마가 줘, 엄마가.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다 누구한테 받은 거야? 엄마한테 받는 거야. 목에 유전되는 거야, 미토콘드리아. 알죠? 그래서 거기 써 있는 것처럼 미토콘드리아는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에서 산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분해해서 세포가 생명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장소가 뭐가 되냐면 이제 미토콘드리아다. 그래서 이제 누구도 있고 동물도 있고 뭐도 있다? 식물도 있다. 다만 동물 같은 경우는 이 포도당과 산소를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야 돼? 섭취하는 거예요. 섭취하는 거야. 그죠? 근데 식물은 이제 우리하고는 시스템이 뭐 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동물 세포에는 뭐 하는데 동물 세포는 없는데 식물 세포에 하나 있는 게 뭐다? 엽록체가 되겠죠. 엽록체. 그래서 엽록체도 뭐 느낌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느낌이 이식했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쟤랑 비슷하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두 개를 그린 건 이제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가 다 막이 두 개씩이나 있어.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꼭 동전 같은 걸 뭐 하냐면 동전 같은 거를 쌓아놓은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뭐가 되냐면 엽록체. 그래서 이제 요 엽록체는 뭘 흡수하는 거야? 빛을 이렇게 빛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이용해서 뭘 만든다? 포도당하고 산소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화학식으로 쓰면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랑 이제 O2를 생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뭘 만들어?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잖아. 그럼 그 만든 거를 어디다 주는 거야? 미토콘드리아한테 주면 거기서 다시 뭐가 생긴다?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뭘 만들 수 있어. 양분을 만들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식물 같은 애들, 뭘 갖고 있는 애들을, 엽록체를 갖고 있는 애들을 통가에서 봤을 때 다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애들을 생산자라고 불러요. 그렇지? 엽록체를 갖고 있는 애들은 생산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없어. 우리는 엽록체가 없으니까 우리는 생산자가 아니고 뭐가 되는 거야? 상대적인 거니까. 우리는 이제 소비자가 되겠죠. 소비자. 그래서 이제 동물 세포하고는 다르게 식물 세포에는 뭐가 있냐면 식물 세포에는 엽록체라는 세포 소기관이 존재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지금 선생님이 색깔로 칠해 놓은 거 있잖아. 그 색깔로 칠해 놓은 것 중에 두 번째 밑에 보면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다라고 해서 이제 요게 이제 엽록체가 되겠지.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세포 구조를 봤을 때 세포 구조에서 조금 뭐 다음 시간에도 하겠지만 일단은 요 제일 바깥에 뭐가 있냐면 바깥에 이렇게 세포막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이 세포막이라는 건 이 세포 안과 밖을 놓고 봤을 때 세포막 안은 바깥하고 성질이 뭐야? 성질이 완전히 틀려. 왜냐하면 이 세포막이 어떤 물질이 들어가는 물질의 출입을 뭐 하냐면 출입을 조절해 주기 때문에 세포막 안쪽과 바깥쪽의 성질은 뭐하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포막이어서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이어서 세포의 모양을 유지하고 더 중요한 게 세포 안팎에 물질의 출입을 뭐 하냐면 이제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세포입니다. 그래서 동물 세포나 식물 세포나 뭐야? 다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세포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세포막 바깥에 알았죠? 이 세포막 바깥에 뭐가 하나 더 있냐면 세포벽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세포벽.
이건 이제 누구한테는 없는 거냐면 동물한테는 없고 식물한테만 있는 거야. 이유는 뭐냐면 동물은 저 동자가 무슨 뜻이야? 움직인다는 뜻이고 식물의 식자가 뭐야?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외부에서 동물은 이렇게 자극을 주면 뭐 하면 돼? 도망가면 돼. 근데 식물은 외부에서 자극을 줘도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세포를 뭐하는? 보호하는 시스템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야? 그게 아주 단단한 세포벽이 그래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동물 세포에는 세포벽이 없고 식물 세포에 뭐다? 식물 세포에 보통 이제 세포벽이 있지.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세포벽이라 해서 식물 세포의 세포막 바깥쪽에 있는 뭐가 되냐면 얇은 막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세포에 뭘 한다? 보호하는 역할이 이제 세포벽이겠지. 그래서 참고로 저번에 이제 탄수화물 할 때 우리가 탄수화물이 녹말도 있고 그 다음에 글리코젠도 있고 그 다음에 셀룰로스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선생님이 설명했을 때 이것 중에 세포벽을 이루는 주성분은 요거예요. 그렇지, 셀룰로스. 그래서 우리는 셀룰로스를 먹으면 소화가 안 돼. 동물들은. 그러니까는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얘가 그냥 다 뭐야? 그냥 변으로 다 나오는 거여서 셀룰로스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가 되냐면 섬유질이 되는 거야, 섬유질. 그러니까 우리는 뭐는 소화되는 거야? 녹말은 소화시킬 수 있고 글리코젠은 저번에 얘기했듯이 포도당을 뭐 하는 거야? 포도당을 저장하는 이제 물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세포벽의 주성분은 이제 섬유질인 셀룰로스로 되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있는 게 액포라는 게 있거든요. 액포. 그래서 그냥 이렇게 주머니예요. 이렇게 주머니를 이제 보통 뭐라고 하냐면 액포라고 하는데 거기 책에 보시면 액포가 물이나 색소나 노폐물을 저장하고 성숙한 식물 세포에서 크게 발달한다 했거든. 근데 이제 이게 동물과 식물의 되게 큰 차이 중에 하나인데 동물은 구성 단계가 이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 돼 있을 때 중학교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중학교 전체에서 배웠던 기관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죠. 배설계라는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배설계. 그래서 이 배설계라는 시스템이 동물에만 존재하는 시스템이어서 동물은 체내에 뭐가 쌓이면 노폐물이 쌓이면 노폐물을 바깥으로 뭐야? 잘 버리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근데 식물 같은 경우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은 이 세포 내에서 세포 내에서 노폐물이 쌓이잖아. 그럼 그 노폐물을 뭐하는? 노폐물을 저장할 수 있는 어떤 장소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노폐물이나 여러 가지 색소, 물을 저장하는 장소를 뭐라고 부른다? 액포라고 불러서 보통 동물 세포는 거의 발달을 하지 않고 식물 세포에 뭐 하냐면 식물 세포에 잘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를 푸시면 동물 세포하고 식물 세포를 비교해 봤을 때 자, 요것부터 시작해서 핵, 리보솜, 그다음에 뭐다? 소포체, 그다음에 뭐 골지체, 그다음에 뭐다? 미토콘드리아. 이런 애들은 다 뭐야? 다 똑같이 갖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근데 다 똑같이 갖고 있는데 식물은 뭐야? 엽록체, 그다음에 뭐다? 세포벽, 그다음에 액포가 잘 발달돼 있다.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배울 때 동물은 액포가 없어요 라고 하잖아. 거짓말이야. 동물도 액포가 있는데 워낙 배설계가 발달을 잘 했기 때문에 동물 세포는 액포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고 식물 세포들이 액포가 뭐냐면 잘 발달되어 있다. 뭐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신 대비할 때 보통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면 그 우리 책에 55페이지에 제일 위에 있는 그림이 시험 문제 나오거든.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어떤 세포 소기관이 뭐고 걔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구분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56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56페이지는 이제 다시 누구만 보는 거냐면, 아까 좀 전에 설명했던 얘만 보는 거예요. 세포막만 보는 거예요, 세포막.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세포막에서 기억해야 될 게 세포막의 구조다라고 해서 1번 타자로 기억해야 될 게 자, 세포막은 무엇으로 되어 있냐라고 표현하면 일단 세포막은 인지질이라고 하는 물질과 플러스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인지질과 단백질. 그래서 인지질은 저번 시간에 잠깐 그렸는데 인지질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 머리, 그 다음에 꼬리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알았지? 머리, 꼬리. 그래서 그냥 그림으로 그리면 저런데 실제로 더 정확하게 그리면 요렇게 생긴 거예요. 요렇게. 원래 더 정확하게 그리면. 근데 저러면 너무 누군가 하나 표현이 너무 작기 때문에 요 색깔처럼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볼게. 그럼 이랬을 때 이렇게 머리와 꼬리로 있을 때 머리 있는 부분은 우리가 보통 친수 이렇게 표현해요. 친수. 알았지? 그럼 친수니까 말 그대로 뭐하고 친하다? 물하고 친하다. 머리 있는 부분이. 그 다음에 지민아 눈 좀 떠봐. 그 다음에 이 꼬리 있는 부분이 친유 혹은 소수성 이렇게 표현해서 친유는 이제 뜻이 뭐가 되냐면 기름하고 친하다 이런 의미예요. 알겠어요? 그래서요 이제 세포막을 이루는 주성분이 일단 인지질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세포막을 하나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저번 시간에 세포막 안과 바깥에 제일 많은 건 어차피 뭐다? 어차피 물이에요. 안쪽에 많은 것도 물이고 바깥쪽에 많은 것도 물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세포막은 저 인지질이라는 성분을 우리가 만약에 추출을 하잖아. 추출해서 물에 집어넣으면 저절로 동그랗게 돼. 왜냐면 이게 머리 있는 부분은 친수고 꼬리 있는 부분은 친유이기 때문에 물에 집어넣으면 여기 이제 확대해서 보잖아. 그러면 머리에 머리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그린 게 요 머리라고 표현되는 게 세포막 여기가 안쪽이고 여기가 세포막 뭐야? 바깥쪽인데 안쪽과 바깥쪽이 제일 많은 게 뭐기 때문에? 물이기 때문에 물하고 친한 부분이 다 이렇게 배열이 되는 거죠. 바깥쪽. 그리고 안쪽에 있는 꼬리 있는 부분이 친유니까 기름은 물에 들어가면 뭐야? 자기네끼리 섞이기 때문에 요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포막을 표현할 때 인지질이 몇 개 층으로 있는 거야? 2개의 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포막을 표현할 때 뭐라고 보냐면 인지질의 이중층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셔도 일단 기억의 세포막의 주성분은 인지질과 단백질인데 니은에 세포막의 구조다라고 했을 때 거기 써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가 되냐면 인지질 뭐가 있어? 인지질 이중층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인지질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2개가 뭐다? 2개가 층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이 세포막에는 요게 있어요. 이렇게 단백질이 있어서 단백질이 이렇게 붙어있는 애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관통하는 애도 있어요. 맞지? 표면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부에도 붙어 있는 단백질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하는 것도 있냐면 이렇게 박혀서 관통하는 것도 뭐가 있냐면 단백질이 있다. 그래서 항상 세포막을 얘기할 때는 인지질만 얘기하면 안 되고 누구도 추가로 있어야 되면 단백질이 추가로 있어야 돼. 이유는 반드시 단백질이 어떤 특별한 역할을 뭐야? 하기 때문에. 알았지? 단백질이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지질 말고 단백질들이 이제 존재해서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그림 밑에 보시면 인지질은 지질에 인산이라는 게 결합되어 있는 물질이어서 자, 중요한 말이 머리 부분은 친수고 꼬리는 소수야. 알았지? 머리는 친수, 꼬리는 친유 혹은 소수예요. 그리고 인지질은 친수성 부분이 물과 접한 어느 쪽을 향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바깥쪽을 이렇게 향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소수성 부분이 서로 마주하면서 배열돼서 자, 이중층을 뭐한다? 이중층을 형성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백질이 인지질 이중층에 파묻혀 있거나 아니면 관통하거나 표면에 뭐한다? 표면에 붙어서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라고 물어보잖아. 단백질 하는 역할, 이제 여기 관통되어 있는 이런 애들이 하는 역할이 이제 통가상에서 봤을 때 물질이 지나다니는 통로의 역할을 해요.
알았죠? 어떤 물질이 지나다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 그 다음에 이제 디귿에 보시면 이제 뭐가 있냐면, 디귿에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이다, 이런 뜻이세요. 선택적 투과성. 얘들아, 그냥 저 용어를 바라봤을 때 선택적 투과성이면 무슨 뜻이겠어? 선별적으로 어떤 거는 뭐야? 어떤 거는 투과를 잘 시키는데 어떤 거는 뭐 한다? 어떤 거는 통과를 시킬 수 없다, 이런 표현이 돼. 알죠? 그래서 책에 보시면 지금 세 가지가 표현되어 있는데, 세 가지, 1번, 2번, 자, 3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분자의 크기예요. 크기. 그렇지? 분자의 크기라고 했을 때, 분자는 큰 분자도 있고 뭐도 있어? 작은 분자도 있잖아. 근데 이제 지금 선생님 말 표현할 때 크고 작다라고 하면 무슨 기준으로 크고 작냐, 이런 게 너무 애매하거든. 그래서 통합과학에서 봤을 때 작다라고 표현한 애들은 기체예요. 알았지? 통합과학을 봤을 때 작다라고 표현하는 기체야. 그래서 작다라고 표현하는 기체에서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했을 때, 세포막은 분자의 크기가 작은 애들은 잘 지나가. 세포막은. 그러니까 분자의 크기가 작다라는 거는 기체들은 잘 지나가는 거야. 근데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기체는 두 개밖에 없어. 알았지? 왜냐면 세포막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체, 그럼 세포한테 필요한 거니까 두 개밖에 없어서, 하나의 기체는 산소고 또 하나의 기체는 이산화탄소예요. 그래서 산소하고 이산화탄소와 같은 기체는 분자의 크기가 뭐하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그냥 인지지 이응충을 뭐야? 쑥 지나가는 거야. 그럼 반대로 봤을 때 얘와 비교해 봤을 때 분자의 크기가 너무 뭐한 애도 있는 거야? 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시험 문제 풀 때 분자의 크기가 큰 애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기체의 반대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세포막을 통해서 기체 반대로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포도당항과 아미노산이에요. 알지? 큰 분자라고 하면 시험 문제 포도당, 아미노산밖에 안 나오거든. 그럼 결국 포도당하고 아미노산은 상대적으로 기체보다는 크기가 엄청 큰 거기 때문에 세포막인 인지지 이중층을 뭐한다? 통과를 못하는 거야. 선택적 투과성 때문에.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단백질이요. 그렇지? 그래서 얘네들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크기가 큰 애들은 선택적 투과성에 의해서 세포막을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막에 박혀 있는 뭐다? 막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선택적 투과성이에요. 어떤 거는 잘 지나가는데 어떤 거는 뭐 한다? 잘 지나갈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이제 선택적 투과성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말이 쓰였어요. 지질에 대한 용해도 라고 했을 때, 아까 선생님이 약간 이렇게 그려줬잖아요. 이렇게 그렸을 때 세포막은 주성분이 친수가 요만큼이면 소수가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세포막은 주성분이 뭐야? 주성분이 그냥 기름이에요. 기름. 그럼 주성분이 기름이기 때문에 주성분이 기름인 지질에 대해 뭐야? 지질에 대해서 잘 뭐하는 물질이? 잘 녹는 물질들은 뭐다? 세포막은 그냥 잘 지나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 보시면 거기 써 있는 것처럼 지방 혹은 지방산 혹은 글리세롤, 이런 애들이 뭐야? 이런 애들이 이제 세포막을 잘 뭐한다? 세포막을 잘 통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쉽게 따지면 주로 뭘 붙인 애들이? 지자를 붙이고 있는 애들이 뭐한다? 세포막을 자연스럽게 쑥쑥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지방을 많이 섭취하잖아. 그럼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그 많이 섭취한 지방이 어디로? 세포 안으로 되게 자연스럽게 쭉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치면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거꾸로 치면 뭐 하는 애들이 있겠어?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작은 애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반대로 치면 기름에 대한 용해도가 작은 애들이거든? 그럼 기름에 대한 용해도가 작다라는 건 뭐다? 물에 잘 뭐하는 애들? 잘 녹는 애들은 뭐야? 세포막을 또 못 지나간다. 근데 대표적으로 포도당 아미노산이 뭐야? 물에 엄청 잘 녹아요. 그러니까 포도당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지질에 대한 용해도도 떨어지고 분자의 크기도 뭐하기 때문에 너무 크기 때문에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막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한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이건데, 이온이에요, 이온.
그랬지? 이온인데, 이건 앞에 이제 화학할 때 배웠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게. 자, 이게 나트륨이라는 이온이 있었다고 쳐봐. 나트륨이라는 이온이. 크기가 클까, 작을까? 나트륨의 이온이 크기가 클까, 작을까? 이렇게 해볼게. 자, 나트륨과 예를 들면 물을 비교하면 누가 더 클까? 이거 그냥 찍는 거야. 나트륨 이온하고 물을 비교하면 누가 더 클까? 단순히 크기를 비교하면. 단순히 크기를 비교하면 나트륨이 훨씬 작거든? 나트륨 이온이잖아. 얘는 이미 산소하고 수소가 공유기를 합했으니까 얘보다 등치가 더 커, 얘가. 근데 중요한 거는 혹시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는데 보통 염화나트륨과 같은 이온 결합 물질을 물에 넣으면 뭐 돼? 이온화가 되거든? 근데 그 이온화가 될 때 예를 들면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있으면 다시 얘네들이 전기적 인력에서 서로 끌어당겨서 물속에서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왜 안 붙냐 하면 얘 때문에 안 붙는 거거든. 물이 얘네들을 뭐 하는 거야? 물이 얘네들을 이렇게 둘러싸줘요. 이렇게 몇 차원으로 둘러싸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몇 차원으로 둘러싸는 거야? 이게 3차원으로 둘러싸줘. 그러니까 나트륨이라고 하는 이온 자체는 뭐 하는데? 작은 거거든? 경희대학교 논술 시험 문제였어. 나트륨이 왜 세포막을 통과 못하는지 이유가. 근데 보통 봤을 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나트륨 이온은 이산화탄소 기체나 산소보다도 뭐야? 훨씬 작은 그냥 입자 하나인데 통과하지 못한 이유가 뭐가 붙어서? 물 분자들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얘 덩치가 뭐 하는 거야? 엄청 커져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어디를 못 지나간다? 그래서 세포막을 그냥 못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온은 뭐 할 수 없다?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좀 확장하면 전하를 뭐 하고 있는? 전하를 띄고 있는 입자들은 세포막을 뭐 할 수 없어? 통과할 수 없어. 그럼 쟤도 역시 어디로밖에 못 가는 거야? 얘도 역시 어디로밖에 못 가냐면 막 단백질을 통해서밖에 이동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보고 어떤 물질은 세포막을 잘 통과하고 어떤 물질은 세포막을 잘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분자의 크기가 뭐 하던가? 작던가, 뭐던가? 기름이던가, 뭐가 아니면? 이온이 아니면. 그렇지? 세포막을 뭐 한다? 잘 통과하고, 분자의 크기가 뭐 하던가? 물질에 대한 용해도가 너무 작던가, 뭐면? 이온이면 어디를 통해서? 막 단백질을 통해서 뭐 한다? 이동해서 간다.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 거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서 봤을 때 디귿의 선택적 투과성 의미가 어떤 거는 잘 통과시키고 어떤 건 뭐 한다? 어떤 건 잘 투과시킬 수가 없다. 뭐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물질을 이동시켜 볼게요. 그래서 이제 세포막을 통해서 이제 물질이 가야 되는데,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하는 방식이 하나는 확산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삼투 현상이 있어요. 확산과 삼투, 이렇게. 그래서 이제 확산이라고 보통 부르면, 확산은 뭐가 움직이는 거냐면, 자, 확산은 용질이 이동하는 거예요. 용질. 그러니까 용질이니까 물에 뭐 하는 애들이? 물에 녹는 애들이 이동하는 방식이 확산이야. 어차피 우리 몸은 뭐가 제일 많기 때문에. 물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이렇게 더럽게 자는 거야. 정신 좀 차려봐. 아니야, 성재 너 얘기한 거 아니야? 저 새끼 자고 있어서 그래. 그래서 확산이라는 건 용질이 이동하는 방식이고, 삼투라는 거는 용질이 아니고 얘는 용매가 움직이는 거야. 근데 우리 몸의 용매는 뭐기 때문에? 우리 몸이 기름으로 다 채워져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몸의 용매라는 건 물이에요, 물. 그래서 삼투 현상이라는 건 뭐가 움직이는 거냐면 물이 움직이는 방식을 얘기하고, 확산이라는 건 물이 아닌 물에 녹는 물질인 보통 용질들이 움직이는 방식.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방식이 방향성이 있어요. 방향성. 그러니까 방향성이 있다는 건 어디서 어딘가로 가는 건데, 확산이라는 건 어디서 어디로 가냐 하면 용질의 농도가 큰 데서 용질의 농도가 작은 쪽으로 가는 현상이 뭐가 되냐면 확산이에요.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막 단백질이 있는데 이 막 단백질 통해서 선생님이 지금 화살표를 표시했을 때
자, 이렇게 만약에 포도당이 이동한다고 쳐봐. 그렇지? 그럼 어디가 농도가 높은 거야? 세포 바깥이 농도가 높은 거야. 그렇지? 세포 밖이 포도당의 농도가 높고 세포 안이 포도당의 농도가 뭐하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포도당의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뭐 하면서 자, 확산하면서 뭐 해야 돼? 확산하면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다 중학교 때 배웠는데 보통 우리가 밥을 먹으면 혈당량이 뭐야? 밥을 먹으면 혈당량이 뭐야? 올라가잖아. 그럼 이렇게 뭐가 있었다고 치면 이렇게 혈액이 있고 여기에 세포가 있잖아. 그럼 혈당량이 올라간다는 건 혈액의 뭐의 양이 많아지는 거야? 포도당의 양이 많아지는 거야. 그럼 혈액의 포도당의 양이 많아지면 그 양이 많아진 걸 어디로 넣어주는 거야? 이렇게 세포 안으로 확산을 통해서 넣어주는데 그게 누구의 역할이야? 그게 인슐린의 역할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확산이라고 하면 방향성이 용질이 뭐한 데서 용질의 농도가 높은 쪽에서 용질의 농도가 뭐한 쪽으로 낮은 쪽으로 움직이는 게 뭐가 되냐면 확산이 돼요. 그러면 이제 저거하고 비교할 때 삼투인데 삼투는 용질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뭐가 움직인다? 물이 움직이거든? 근데 보통 얘들은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흘러? 물은 어디서 어디로? 물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거야. 너무 자연스럽게. 근데 우리 몸에서 물이 뭐 높고 낮고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물이 어디서 어디로 흐르냐면 물이 많은 쪽에서 물이 적은 쪽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표현이 이상한 게 물이 많다라고 시험 문제가 나오질 않거든. 근데 예를 들면 세포 안하고 밖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자, 요런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몸에서 제일 쉽게 끄집어낼 수 있는 세포 형태를 갖고 있는 게 적혈구거든. 왜냐면 혈액중이 제일 많으니까. 그럼 이제 적혈구 이렇게 하나 준비해. 이렇게. 자, 적혈구 이렇게 하나 준비해요. 적혈구를 하나 준비해서 적혈구를 어디다 담궈 이렇게. 맞죠? 어디다 담궜는데 만약에 봐봐. 어디다 담궜는데 갑자기 적혈구가 이렇게 크기가 확 늘어난다고 쳐봐. 그럼 무슨 뜻인 것 같아? 응? 크기가 확 늘어난다는 건 이 적혈구가 주변에 있는 물을 뭐야? 주변에 있는 물을 이렇게 빨아들인다는 거거든. 이렇게 쫙쫙 뭐야? 쫙쫙 빨아들이면서 크기가 뭐야? 크기가 커지는 거야. 그럼 어디가 물이 많다는 거야? 바깥쪽이. 그지? 바깥쪽이 물이 많고 세포 안쪽이 물이 뭐 하는 거야? 물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런 표현이거든. 근데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물이 많다 적다라는 표현을 안 쓰거든. 그럼 물이 많다는 건 좀 다른 농도로 표현하면 무슨 의미일까? 물이 많으면 농도가 묽은 거야? 진한 거야? 묽은 거야. 묽은 거. 그잖아. 물이 많다는 건 농도가 묽다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여기서 많다라는 표현 하잖아. 물이 많다라는 건 보통 뭐다? 저농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농도. 그럼 물이 적으면 뭐야? 물이 적으면 그건 고농도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보통 저농도에서 어느 쪽으로?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뭐가 가는 거야? 물이 이렇게 이동해서 가는 거지. 그래서 방향성이 있는 거야, 방향성. 그러니까 확산이라는 건 용질이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럼 용질이 많다는 건 진짜 무슨 농도야? 고농도고 용질이 적다는 건 뭐야? 용질이 적다는 건 저농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방향성이 서로 뭐야? 방향성이 서로 틀린 거죠. 그래서 확산을 통해서는 용질이 이동하는 거고 삼투를 통해서는 뭐다? 용매인 물이 움직이는데 항상 움직이는 게 농도가 뭐한 쪽에서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뭐다? 높은 쪽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그 김장 같은 거 하면 배추를 소금에 뭐야? 절이지. 그럼 배추를 소금에 절이면 부피가 뭐 한다? 부피가 주는 이유가 주변이 뭐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배추가 있는데 배추에서 수분을 쫙 빼버리는 거잖아. 그지? 그럼 배추에서 수분을 쫙 빼니까 바깥쪽이 뭐가 돼야 돼? 바깥쪽이 고농도가 돼야 되고 안쪽이 뭐가 돼야 돼? 저농도가 돼야 되지. 그래서 약간 뭐 웃기면서 슬픈 얘기를 좀 하나 해줄게. 선생님이 이제 한 10 몇 년 됐지? 뭐 기억이 안 나네. 15년 됐어요, 결혼한 지.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선생님이 30년 동안 살던 집이 있거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주택이야, 주택. 이렇게 마당이 있는 주택이야.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엄청 큰 우리 집 지을 때부터 있었으니까 그 전부터 있었구나. 한 60년 된 이렇게 큰 감나무가 있었거든.
그래서 매년 이게 감이 되게 잘 열려서 이렇게 다 따먹고 했는데, 사실 결혼하고 나서 이제 우리 엄마도 다른 데로 이제 이사를 가서 이 집을 팔았어.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가봤는데 이 감나무가 다 썩은 거야. 그게 이제 우리가 이사하고 나서 우리 동네 원래 이게 되게 많았거든? 뭐라 해야 돼? 이게 되게 많아. 이렇게. 쥐가 엄청 많아. 그럼 쥐가 많은 건 이제 모두 많아. 고양이도 엄청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집을 인수한 주인이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 새끼를 죽이려고 해서 쥐 덫을 놓으면서 막 쥐약을 막 이렇게 뿌려놨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뭔가를 처먹어야지 그걸 먹으면서 죽을 거 아니야. 근데 얘가 먹으라 했더니 얘가 다 먹은 거야. 얘가 너무 많이 죽었어. 그럼 이걸 막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요 감나무가 있으니까 감나무에다가 땅을 이렇게 잘 파서 여기다가 뭘 묻어줬어? 고양이를 이렇게 다 묻어준 거야. 이렇게. 얘 뭐가 되라고? 거름이 되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보통 식물이 물을 이렇게 쫙 빨아들이려고 하면 물을 쫙 빨아들이려면 식물이 무슨 농도가 돼야 돼? 선생님 지금 설명한 걸 봤을 때? 물을 쫙 빨아들이면 식물이 뭐가 돼야 돼? 아, 그래? 식물이 뭐가 돼야 돼? 식물이 고농도가 되고 주변에 이제 흙이 뭐가 돼야 돼? 흙이 저농도가 돼야지만 저농도에서 고농도 쪽으로 이렇게 물을 빨아들여. 이렇게. 삼투 현상에서. 근데 고양이가 이게 막 수십 마리 한 열댓 마리 묵으면 얘가 이제 썩으면서 이게 진짜 거름이 되니까 여기보다 농도가 뭐야? 더 높아져 버린 거야, 거꾸로. 그러니까 이제 감나무에서 수분이 쫙 빠지면서 말라 죽은 거죠. 그래서 삼투 현상이라는 것 자체에 뭐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고 정해진 방향을 따라서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이제 그런 방향성을 이제 시험 문제 풀 때 물어본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 책에 이제 57페이지 보면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이다라고 해서 이제 확산이 나와요. 확산. 근데 이제 그냥 확산 이렇게 해서 배우고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확산도 방법이 두 개나 있어가지고 알았죠? 확산도 방법이 종류가 있어. 종류가 두 개나 있어서 하나는 뭐가 되냐면 하나는 단순 확산이고 또 하나는 촉진 확산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이 설명할 때 아까 선택적 투과성을 하면서도 얘기했는데 세포막을 통해서 어떤 거는 잘 지나가고 어떤 건 못 지나가잖아. 그럼 못 지나가는 애들은 어딜 통해서 지나간다? 단백질 통해서 지나가거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촉진 확산이 일어나는 거는 막에 박혀있는 단백질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촉진 확산이고 그냥 세포막을 통해서 지나가는 게 뭐다? 세포막을 통해서 지나가는 게 그냥 단순 확산이에요. 차이가 그거예요. 차이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얘네 두 개를 그래프로 한 번만 그려보면 약간 느낌은 이렇거든. 그러니까 우리 체계를 잠깐 보시면 그래프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게 있는데 X축이 뭐가 되냐면 세포 안팎에 무슨 차이냐면 농도 차야. 알았죠? 그 다음에 Y축이 뭐가 되냐면 물질이 이동하는 속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동하는 속도는 이제 요거예요. 확산 속도예요. 확산.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도 곧 다시 이제 물리를 할 텐데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고 쳐봐. 이렇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하면 무슨 뜻이야? 정비례지, 정비례. 그러니까 세포 안과 밖에 무슨 차이가 커지면 농도 차가 커지면 알았지? 고농도, 저농도에 농도 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야? 물질이 이동하는 속도가 점점 뭐한다? 빨라진다 그 뜻이야 이게.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정비례하는 거니까 농도 차가 크면 클수록 뭐가 커진다? 이동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이거지. 근데 이제 그래프가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 더 있는 그래프는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생겼고. 그러면 이걸 잘 보면 만약에 이제 어차피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니까 선생님이 그린 요 색깔의 그래프랑 요 색깔의 그래프 차이는 뭐냐면 얘는 농도 차가 커짐에 따라서 확산 속도가 계속 뭐 하는 거야? 계속 빨라지는 거야. 영원히. 그렇지? 근데 얘는 뭐 하는 거야? 얘는 처음에는 얘에 비해서 확산 속도가 뭐 하다가 농도 차가 똑같을 때 확산 속도가 빨라지다 어느 순간에 뭐 하는 거야? 어느 순간에 일정해지는 거야. 그래프 차이가 이해되지? 그래서 요게 뭐가 되냐면 요게 단순 확산이고 요게 뭐냐면 촉진 확산이에요. 근데 왜 이런 차이가 있냐면
이것도 역시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니네들이 뭐야? 한 번 정도 배운 적이 있거든? 저걸 배운 적이 있어. 언제 배운 적이 있냐면, 기억을 잘 더듬어 봐. 만약에 광합성에, 중2 때 광합성을 배운 적이 있는데,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자, 첫 번째 뭐다? 빛의 세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를 들면 뭐 이산화탄소의 농도, 그 다음에 세 번째, 혹시 기억나는 것도 있니? 응? 뭐 얘기해봐. 열? 온도. 그렇지. 열이 아니고 온도. 이렇게. 그럼 이 세 개가 있었을 때, 만약에 빛의 세기가 증가하다 보면 광합성의 속도가 막 뭐하다가 막 늘어나다가 일정해져요. 그때 배웠을 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뭐하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막 증가하면 광합성 속도가 막 늘어나다 뭐해져? 일정해져. 왜 그럴까? 개수가 다 정해져 있어서 그래. 식물세포 안에 엽록체라는 거에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봐. 우리 주머니가 있잖아, 주머니. 주머니에 돈을 1조를 넣을 수가 없어. 그렇잖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이 뭐야?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물세포에 엽록체가 있었을 때 그 엽록체에서 빛을 쫙 받아들여서 광합성할 때 점점 빛을 받아들이다 보면 무슨 상태에 도달하는 거야? 포화 상태에 걸려. 포화 상태. 꽉 차 있는 상태에 걸린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뭐 한다고 해도 그보다 많이 준다고 해서 뭐 할 수 없다? 그걸 넘어설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 배울 때도 이런 걸 보통 우리가 뭐라 보냐면 포화 상태에 있어요. 이런 표현한다. 그러니까 얘도 처음에는 확산 속도가 막 뭐 하다가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에 더 이상 확산 속도가 안 늘어나는 순간이 찾아오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촉진확산은 뭘 통해서? 저기는 막 단백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저 막 단백질이 예를 들면 포도당 같은 애들 이렇게 뭐야? 처리를 하는데 막 단백질의 개수가 뭐 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뭐 할 수 있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특정 순간을 넘어서게 되면 뭐 한다? 포화 상태에 도달하는 게 무슨 확산이다? 촉진 확산이고 그냥 무한정 계속 늘어나는 거 뭐야? 단순 확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지점을 우리가 비교했을 때 이런 지점을 했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포 안팎의 농도 차가 뭐 하는 거야? 농도 차가 똑같잖아. 그럼 보통 촉진 확산이 단순 확산보다 뭐하게 일어나다가 더 빠르게 일어나다가 농도 차가 점점 뭐 하다 보면 커지다 보면 단순 확산이 촉진 확산보다 뭐 할 수도 있다? 빨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막을 통해서 확산되는 방법이 그냥 세포막을 통과하면 단순 확산이고 그 다음에 뭐다? 막 단백질 통해서 이동하면 이제 촉진 확산이다. 이렇게. 그러면 단순 확산이라는 건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을 때 누가 일어나는 거냐면 일단 분자의 크기가 뭐야? 분자의 크기가 작은 애들이 뭐야? 단순 확산하는 거. 그 다음에 뭐다? 지질에 잘 뭐하는 애들이? 지질에 잘 녹는 애들이 뭐하는 거야? 잘 통과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다? 세 번째는 이온이 아닌 애들이 뭐야? 이온이 아닌 애들이 단순 확산해서 가는 거야. 그럼 그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촉진 확산은 뭐다? 분자의 크기가 뭐야? 크고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뭐하고? 작고 뭐하는 애들이? 이온인 애들이 뭐하는 거야? 촉진 확산을 통해서 이제 세포막을 통해서 이동한다. 이렇게 이제 구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써 있는 내용이 단순 확산이라는 건 확산 방식이 그냥 뭐다? 인지질 이중층을 자 거기 동그라미 한번 쳐세요. 직접 통과하는 거야. 알았지? 단순 확산이라는 건 그냥 세포막을 직접 통과하는 게 단순 확산이고 그 다음에 촉진 확산은 물질이 뭘 통해서 자 거기 동그라미 뭐다? 막 단백질 통해서. 근데 막 단백질을 통해서 지나간다고 했을 때 하나 기억해야 될 거. 우리 책에도 선생님이 써놨는데 뭐가 있냐면 얘가 특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특이성.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를 풀다가 만약에 선생님 지금 여기 어떤 A라고 하는 막 단백질이 있는데 이 막 단백질이 문제를 푸는데 여기서 지금 뭐가 지나갔다고 했어. 이렇게 포도당이 지나간다고 했잖아. 이렇게 포도당이 지나간다. 그럼 쟤는 항상 누구만 지나가는 거야? 포도당만 지나가는 거야. 알았지?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예를 들면 여기에 어떤 막 단백질 하나 있는데 여길 통해서 자 이쪽으로 만약에 아미노산이 이렇게 간다. 그럼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요 막 단백질은 뭐 하는 거야? 쟤는 또 이제 아미노산이 통과하는 막 단백질이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써 있는 것처럼 특정 막 단백질은 특정 물질만에 이동하는 뭐가 있다? 특이성이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확산 속도가 있잖아. 확산 속도에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저 촉진 확산 밑에 보시면 일정 농도차 이상에서는
확산 속도가 더 이상 뭐 하지 않는다? 증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상태를 뭐에 걸렸다?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촉진 확산이라는 건 포화 상태라는 개념이 자,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하는 물질은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사이즈가 작고 기름에 잘 녹고 이온이 아닌 게 단순 확산하는 거고 상대와 같은 촉진 확산은 뭐다? 사이즈가 크고 지질한 용해도 낮고 이온이 지나가는 게 자, 촉진 확산이다. 자,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되지. 그래서 거기 그래프에 써놨지 얘들아. 그래프에 여기 앞에가 안 써 있으니까 요게 커지다가 일정해지는 게 촉진 써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촉진 확산이고 계속 증가하는 게 뭐다? 계속 증가하는 게 자, 단순 확산이다. 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3투 할게요. 3투.